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양타로입니다. 오늘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로 리딩만 듣는 것이 아닌 타로 카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공부 차원에서 타로 리딩을 듣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타로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타로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심볼론이라고 하는 타로 카드에 대한 책이에요. 별자리와 행성의 기호가 그려져 있고 카드의 그림 자체가 화려하고 예쁘고 뒷면은 골드빛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체이기도 합니다. 이 심볼론이라고 하는 타로 카드에 대한 설명과 배열법 그리고 상담 사례 등이 나와 있는 심볼론 카드의 실전 이론서 쉽게 배우는 심리타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버치와 타로 여행이라고 하는 곳에 임지원 선생님께서 만드셨고요. 오프라인 상담과 다양한 타로 카드 수업을 하시고요. 여러 곳의 기업체를 비롯한 이벤트 상담을 많이 하세요. 여러 곳의 기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BMW, 마세라티, 벤츠,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조선 팰리스 호텔, 펜디, 한국투자증권, 라우마트센터, SK 등등을 비롯한 기업체, 명품 브랜드 등과 더불어서 대학교, 아파트, 지역 축제 등 출장 이벤트 상담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심볼론 카드에 대해서 키워드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에 대한 책들은 많은 편인데 이 심볼론 카드에 대한 책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렇다 보니 이 심볼론 카드에 관심이 있었거나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만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독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행성과 별자리, 원소, 기질과 키워드 등이 있고요. 그에 따른 행성과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카드 해석과 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요, 이렇게 실전 상담 사례라고 해서 상담 사례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드에 이미지까지 실려 있어요. 하나하나 자리마다 해석의 내용도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좀 더 폭넓게 접근하거나 공부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오늘 영상부터는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자막을 준비를 했어요. 주변에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소개 및 추천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입니다. 미치게 뜨겁고 강렬했던 여름이 지나고 쓸쓸한 남자의 계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은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싱글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기분이 드는 계절이 유독 가을인 것 같아요. 또한 겨울과 더불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준비하고자 연애를 비롯한 소개팅이나 썸을 타기 위한 생각이나 계획 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조만간 하게 될 연애, 여러분에게 다가올 상대방이 어떤 이미지이며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카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성에 대해 그려보고 다음 연애는 이런 연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카드를 같이 뽑아보고 선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에 대해서 볼게요. 전반적인 카드를 먼저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들이거든요. 펜타클 2번, 6번의 러버스 연인들, 검 7번의 카드들인데요. 각각의 카드의 키워드나 내용을 제외하고 그림체만 놓고 좀 읽어본다면 여러분이 다음 연애를 하면서 다음 연애의 상대방에게 더 잘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드는 형태가 되나 봐요. 귀걸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쇼핑을 하는 그림이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물론 나 자신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좀 더 예뻐 보이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연애를 하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자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외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더욱이나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또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종류도 참 많죠. 뭐 헤어스타일부터 옷이나 신발, 주얼리를 비롯한 아이템들, 가방과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속옷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고 또 피부와 바디 관리도 매우 신경 쓰고 향기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가고요. 네일과 패디에도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음 연애로 인해 지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유독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읽혀지고요. 여러분의 외적인 부분을 더욱 가꾸고 신경 쓰는 마음이고 행동을 보이리라 보여요. 그런데 이미 일반 여러분들의 외적인 부분, 비주얼적인 부분은 꽤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더욱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형태로 보여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외적인 비주얼을 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더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도 알게 되어 여러분 자신을 꾸미고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 재회에 대한 생각을 하시거나 염두를 두신 분들이 있다면 재회의 상대와의 연애가 곧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쇼핑을 많이 하는 시기는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될 때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모르는 이성과 낯선 상대방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때 나의 외적인 부분에 힘을 더욱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쓰게 되고 또 스타일에 있어서 섹시한 스타일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좀 더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이 묻어나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스킨십에 관한 생각도 꽤 많이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스킨십을 생각하다 보니 외모나 몸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욱 쓰게 되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염려가 된다면 금전적인 계획을 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좀 차곡차곡 잘 모아보세요. 다음 연애를 위한, 나를 위한 외모관리 비용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의 키워드 카드로 생각하는 사람 사상가 사색가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요, 전략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카드를 먼저 읽고 나눠 살펴보니 여러분의 다음 연애를 하면서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형태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이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쇼핑을 하고 지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나의 외적인 부분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보고 명확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다음 연애가 힘들 거예요. 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카드가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강하다 보니 조금은 좀 릴렉스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조금은 더 현실을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감정과 본능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형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다음 연애의 그 짝꿍의 상대방은요. 키워드 카드에서 치약성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적혀진 메시지로는요. 마음을 열고 자신을 부드럽게 해라 라고 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마주하게 되고 알게 되고 관계를 맺어가면 갈수록 약한 상대방이 아님에도 여러분에게만은 좀 약해진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상대방은 좀 혼란스러운 감정선이 들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1번 너라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좀 너에게만은 약해지는 면모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자신의 또 다른 내면의 하나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도 보여요. 상대방이 남자라면 항상 남자가 다 해야 하고 리드를 해야 하고 이끌어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책임감 등에 대한 생각이 강할 텐데요. 이런 강인함, 남자다움, 리드하고 행동해야 하고 이런 것들보다 조금은 더 부드럽기도 하고 다정다감한 면모도 보여지게 되는 형태 같아요. 그런 좀 다른 성향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은 표현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향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생각이 많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성향 같은데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에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그 당황스러운 감정선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지할 것은 인지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가져가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을 소울메이트라고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성향을 여러분과 연애를 하면서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남자답고 혹은 여자분이면 여자다운 그런 부분, 또 리드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아닌 건 아니고 서운하거나 섭섭한 것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은 좀 그냥 지나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느낄 때는 어떤 성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감정선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연애운의 흐름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연애가 될 것 같아요. 컵 3번을 시작으로 펜타클 6번과 마지막 컵 기사의 흐름이에요. 어떤 크고 작은 이슈가 빈번하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 두 사람의 접점은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정해진 틀이 아닌 자리이거나 별 생각 없이 의미나 어떤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또 기대감 없는 그런 형태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소개팅이어도 그 목적성을 띄지 않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모임이라면 사교적이고 친목 도모에 오늘 하루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강한 자리일 수 있고요.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아니에요. 나에게 술잔을 전해주고 꽃을 선물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서 좀 스무스하게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모습 같고요. 좀 더 속도가 빠른 분들이라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오는 모습은요. 실내 데이트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내 주변 사람과도 상대방이 함께 하게 되고 상대방의 주변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할 것 같은 거죠.
둘만의 비밀스러운 데이트나 비밀 연애가 아닌 함께 어울리고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그 안에서 둘만의 시그널을 보내고 할 수 있거든요. 러블리하고 섹시함이 보여지는 여러분을 만나 상대방은 여러분을 소울메이트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를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주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물병자리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혹 연애라는 것에 있어서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해제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 혹은 말투 등이 갇혀있고 경직되어 있는지 오픈 마인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연애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역시 조금은 더 활짝 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다음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틀에 맞추거나 가두지 마시고요. 이전의 연애로 인해 힘들었다면 그것에 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연애가 다음 연애로 보이니 처음 연애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행복한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의 카드를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것이요. 이번 여러분들의 경우는 다음 연애가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연락과 만남이라는 것이 연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 동안 만남을 최소 2, 3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연애의 모습이 아닌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고 각자 만날 사람이 있거나 모임이 있다면 그것을 즐기면서 연애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연애를 원하지 않는 성향이고 여태까지 그런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애에서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카드에서 이 1번 마법사의 카드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자가 좀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화장대 위에 이렇게 휴대폰이 올려져 있고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 여러분은 지금 현재도 이미 여러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성을 비롯한 동성,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도 활발히 연락이 오고 하는 그런 인기가 좀 있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다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의 핸드폰이 조용한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운에서의 키워드 카드로 유연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다음 연애로 인해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연애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느낌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었던 연애와는 조금은 다른 패턴일 수 있어 보여요. 가령 이런 거죠. 이전의 연애에서는 나는 항상 연인과 만나고 연락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했는데 이번 연애에서는 내 취미생활을 즐기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연애도 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계속 이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예쁘고 괜찮고 잘났고 혹은 인기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전의 연애에서의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연애를 했던 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연애에서만큼은 소위 말하는 갑의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져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맞추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커 보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카드와 상대방 카드를 놓고 비교를 해도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거의 다 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은 무언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자꾸만 져주게 되고 하는 그런 감정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아이처럼 딸처럼 그저 뭐 오구오구 하게 되고 그야말로 좀 떠받들어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점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거나 하는 것이 생길 것 같아요.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꽤 진지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의 키워드 카드를 뽑은 카드에서 이 메시지는요. 경이로운 항해, 깊은 바다를 건너는 것, 순례, 영혼의 여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상대방은 좀 이성적인 성향과 감성적인 성향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욱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의 위치가 되고 상대방이 을의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이 상대방은 그것을 좀 순응하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흐름을 보면 붉은 립스틱에 입술이 9개가 있고 제 로고가 좀 생각이 나죠? 그리고 한 남자가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초반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버거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크다 보니 계속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작정 좀 여러분에게 찾아간다거나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카드에서 나온 1번 마법사의 모습에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이 흐름에서 나온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좀 오버랩 되면서 연결이 되는 형태이죠.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감정선을 갖게 되던 사실 여러분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지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각자의 현실적인 라이프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게 되고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도 함께 얻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임신의 키워드가 좀 엿보여서 또 결혼에 대한 생각 중 하나가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은 좀 유달리 아이가 예뻐 보인다거나 여러분의 경우에서는 이런 사람이라면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 아빠가 돼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연애에서도 만족감과 안정감이 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여러분들의 경우는 다음 연애가 여러분에게 좀 유리한 연애라면 연애이고 여태까지 이런 연애를 하지 못했었다면 지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새로운 연애, 색다른 연애를 하기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를 읽어볼게요. 달이 주는 메시지로는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라고 합니다. 과거에 갑의 연애를 했던 을의 연애를 했던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카드의 모습처럼 흐름처럼 여러분이 갑의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을의 연애를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괜찮은 척, 괜찮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때그때 드러내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연애를 응원하면서요.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당당한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볼게요. 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카드에서는 임신 아이 이런 키워드가 연관이 되는 그런 카드들이 좀 유독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좀 무언가를 결정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흐름에서 정리하고 만나고 시작하고 이러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여러분의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에서의 키워드 카드 역시 클린잇업이라고 해서 청소를 해라, 정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의 연인, 과거의 연애, 그리고 과거의 나를 정리하고 청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의 집이나 방 혹은 회사 내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라.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만간 다음 연애를 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 여러분의 내면이건 외면이건 정리하고 비워내고 청소를 해서 묵은 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고 버리고 함으로 인해 다음 연애가 조만간 다가오고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카드들이 정리하고 결정하고 끝내고 시작하고 이러한 카드들이 유독 4번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거나 하신다면 다음 연애에는 재회는 아니다라고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상대방의 카드는 무언가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이 많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감정선으로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언가 끝을 내고 정리를 하고 또 놓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면모도 보여지네요. 여러분 카드에서는 임신, 아이 이런 키워드들의 카드들이 연거푸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펜타클 여왕의 카드 그림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또 재우고 있는 듯한 그림이고 가운데 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는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연애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신의 키워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컵 페이지는 어린 미소년 혹은 연하의 남자가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카드의 기본적인 키워드 역시 임신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 물고기가 아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꿈 해몽 중에서 이 물고기 꿈은 또 대표적인 태몽이잖아요. 태몽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타로 카드 중에서 레노먼드라고 하는 타로 카드가 있는데요. 물고기 카드는 또 금전운을 상징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는 현재 임신이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더라도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한다거나 어느 순간 아이 낳고 싶다, 아이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언니 저 아이 갖고 싶어요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한다면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고요. 혹은 연애할 때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음 연애가 시작이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대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할 때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성과의 인연이 생기리라 보여지네요. 여러분은 다음 연애를 함으로 인해 굉장한 설렘이라는 것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라든지 이런 생각이 좀 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이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포커스로 보여서 흐름에서 나온 이 편지의 장면이 어쩌면 좀 청첩장의 그런 형태의 결말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사이에서 청첩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흐름의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4번 분들의 생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감정선은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상대방은 과거의 연애가 끝이 나고 여러분과의 인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이전에 연애에 대해 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던 중 결국 그 관계를 이 상대방이 정리를 좀 단호하게 하고요. 그 정리가
제가 보기에는 말끔한 정리로 보여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는 문제가 크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미리 의심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간혹 썸을 타거나 썸을 타기도 전에 소개팅 단계에서 이미 많은 걱정과 의심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누리세요. 걱정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면 정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또한 크거든요. 어쨌든 상대방은 과거의 연애를 비롯한 이성과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과의 인연이 생기면서 더욱 성숙한 연애를 하고자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좀 명확하게 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전반적인 카드들을 이야기 드렸지만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좀 루즈하게 길게 끌고 가는 성향으로 보이진 않고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명확한 결정을 하는 이성적이고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라서 좀 맺고 끊고를 잘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만들어가고 이어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성향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은요. 여러분은 좀 감성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선순위 이거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요 근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형태라면 상대방은 예민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할 때에도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을 주로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공감을 원하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며 소통 중심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감정적인 성향을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형태이고 상대방의 이성적인 성향이 여러분의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이 조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은 이러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좀 더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하고요.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발산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행동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리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과 좀 밸런스를 맞추고 항상 함께 손을 잡고 마주하고 발 맞추어 속도를 맞춰 가거나 옆자리에 앉는 것도 참 좋죠. 그런데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가 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더 꿈꾸고 같은 방향에서 같은 곳을 응시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시야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해요. 성향은 좀 이성적이지만 여러분과의 연애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져서 많은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여러분과 술 한잔 기울이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물론 가질 텐데요. 그보다도 예쁜 카페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풍경을 찾아보고 그곳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연애의 모습일 것이고요. 또 생각보다 빠르게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알게 되어 빠른 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진전이라는 것이 스킨십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진전보다 정신적인, 감정적인 부분에서 진전이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어도 정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상대방의 키워드 카드 역시 상대방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양보도 하고요.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는 좀 더 넓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달이 주는 메시지의 조언 카드들을 보면 샤인이라고 하는 사자자리의 카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여서 분명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거나 혹은 연애가 새로운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곧 하게 될 다음 연애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좀 더 드러내고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을 테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해야 타인의 눈에도 내가 빛이 날 거예요. 그럼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당한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5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에서의 카드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전반적인 카드들이요. 좀 평온하고 안정감이 있고 여유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네요. 흐름에서 주어진 카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는데요. 엄마, 비행기 1등석의 좌석이죠. 그리고 요가라고 하는 메이저의 카드들로만 연이어 나온 형태여서 여행을 하는 연애이거나 좀 여유로운 그런 연애를 하게 되는 모습 같아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하더라도 이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사실 너무나 고가이고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타고 여행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도 요트를 타거나 요트에서 요가를 정말 하기도 하고 서핑도 하고 좀 이러한 좀 나름의 좀 럭셔리한 여행을 하게 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이 세 장의 그림만 봐도 굉장히 안정감도 있으면서 여유로움이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 두 장의 카드만 놓고 본다면 꼭 연애에서 뿐만 아니라 싱글 라이프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다음 연애운의 키워드 카드로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다음 연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음 짝꿍은 어떤 모임과 같은 형태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직종, 다양한 성향,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좀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 등을 가진 사람과 인연이 생기고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거리감이 좁혀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윗줄에서 나온 카드를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행과 관련이 있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카드를 놓고만 본다면 이전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공백기가 좀 있는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나의 상처, 불안한 마음,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로움에 대한 감정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여행이나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그런 그룹 활동을 함으로써 좀 치유가 되고 또 새로운 연애의 시작이거나 연애에서의 변화를 주게 되는 모습 같아요. 그 안에서 과거의 연인이 꼭 아니더라도 알던 사람과 다시 좀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상처를 받았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은 들지만 아직까지 무언가 용기나 연애를 할 만한 에너지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음 연애로 인해서 좀 치유가 되고 극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혹 재회를 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이전보다 내가 의사표현을 더욱 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읽혀져요. 기다리거나 참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야기하고 드러냄으로써 과거의 그 사람과 연애할 때와는 조금은 더 행동적이고 또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키워드를 비롯한 카드들을 보면요. 그림의 이미지들로만 보면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진 사람 같아요. 무대와 관련된 이미지가 연거푸 이렇게 두 장이 나온 모습에서는 무대 장치나 연극, 영화, 방송 장비나 연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엿보여지네요. 연예인이거나 연예인과 비슷한 직종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연예인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모습 같네요. 좀 어느 정도 직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분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일하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 간혹 여러분이 외로움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키워드 카드로 목소리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방금 언급을 한 무대나 방송 연출과 좀 관련된 부분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상대방의 특징 중 하나가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소리가 매력적이거나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설치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어 말로써 지시사항을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좀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섬세함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인 성향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가 혹 재회를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시거나 듣거나 하신다면 재회보다는 과거의 연인에서 좀 새로운 연인으로 바톤 터치가 된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사실 훨씬 더 가능성이 커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대부분 재회운, 연락운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앞에
남자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보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에서만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의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점점 과거의 연애로 인해 힘들었던 감정선이나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고 연애에 있어서 제2의 시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애를 하면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연애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의사 표현하고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빈번해질 것으로 읽혀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생활도 종종 즐기는 그런 형태까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 혼자서도 여유로운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 짝꿍과도 좀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가 있어서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그런 모습들. 연애라는 것이 항상 무언가를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연애만 하면 대부분 꼭 함께하고 함께 가고 함께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다음 연애에서의 모습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챙겨줄 때는 챙겨주면서 여러분의 시간도 즐기고 여러분만의 시간, 상대방도 또 상대방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할 때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안정감이 있고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애를 한다면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믿고 관계를 만들어가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선을 안정적인 감정선을 가진 상대방이 잘 케어를 하고 리드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에게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거나 아픈 마음이 잊혀지고 다시금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 또 연애할 때의 행복한 에너지가 발현이 될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온 조언 카드를 읽어볼게요. 자리 주는 이야기에서 이 황소자리 카드가 나와 있어요. 당신의 감정을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좋은 에너지, 좋은 감정도 너무 강하면 부정적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의 현재의 감정선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정말 연애에 있어서 좋지 못한 감정선이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 보시고 그런 감정선과 에너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좋은 에너지,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자리도 생기게 되고 기회도 오니까요.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조금만 릴렉스를 하면 더 행복한 연애 운이 찾아오리라 보여지니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면서요.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당당한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